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화요일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네. 오늘도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재용 회계사님. 예. 이분은 동아시아 제일검. 종이 한 장으로 되어버리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재용 회계사님이 사실 조금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SPC를 한다는 거예요. 파리바게트. 아, 스페셜 퍼포스. 그거 말고. 그냥 그거 진짜 말고.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근데 오늘 사실은 SPC가 그 압수수색도 들어왔거든요, 검찰. 그 계열사 부당 내부 거래, 뭐 일감 몰아주기 등등등 각종 논란들이 있어서 최근에 뭐 누가 이렇게 사망 사고도 있었고 뭐 불매운 운동도 있고 SPC는 아주 시끄러운 상황인데 예. 요 SPC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나 진짜 그래서 오늘 이거 야 지금 큰 사고로 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걸 생방송을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사실 걱정되는데 야 진짜 논란의 SPC에 대해서 여기가 우리는 파리바게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먹는 브랜드 대부분이 이거예요.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라빈스도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예. 야 요즘 야 저기 좀 장사 잘하네. 야 뭐 저런 프랜차이즈가 생겼네. 네. 핫한데 하면 팬시한데 SPC. 싶으면 SPC 그 열 몇 있어요.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야 그래서 파리바게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숫자로 뜯어보는 파리바게트. 네. 재밌겠죠? 예. 오프닝에 말 좀 많이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나한테 말 시켰네. 뛰어왔는데. 네. 잠시 후에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모실 텐데 좀 이재용 회계사님 인기가 그냥 너무 좋다고. 저는 어떤 댓글도 봤냐면 빨리 이재용 회계사의 유료 강연을 내놔라. 나는 돈을 내고 싶다. 빨리 왜 너희는 이걸 자꾸 무료로 하냐. 진짜? 네. 진짜 만들까? 그럼 만들어서 네. 네. 그분한테 끼워팝시다 우리. 세 개 세트로만 팔지롱. 예. 바로 그런 이재용 이재용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료 강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 강연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뭐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예. 뭐 이렇게 뭐 어떤 목적으로 하냐 하면은 네. 약간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정 원하시면 네. 준비는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기초부터 네. 그렇지.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네. 제드래곤이 분석하는. 다들 봉사라고 생각하고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도 네. 내가 너네 불쌍해서 봐주고 있는 거야 이 친구들아. 왜냐면 돈이 안 돼. 무슨 돈이 돼야 무슨 봉사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지금. 아니, 이분들도 사실은 뭐 맨날 뭐 우주 얘기나 하고 네. 저희는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뭐 봉사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다들 봉사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오늘도 방송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재용 회계사님 오늘은 SPC. 네. SPC 왜 오늘 SPC로 하신 제가 거예요? 그동안 일단 스타트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스타트업이 이제 공시된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제 방송 횟수는 다가오는데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일상생활에 있는 회계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기사를 보다 보니까 SPC가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여기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지만, 근데 논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이렇게 고자세네 회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하고 그럼 재발 방지 대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네 회사가.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네. 그 뭐지? 어디서 오는 약간 믿는 구석이 자신감이지? 예.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저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네. 한번 찾아봤고요. 네. 문제 사실은 막 기대하고 계신 막 문제는 막 뭐 비리를 찾아내거나 그러진 그건 않았는데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거기서 나온 그렇지. 자신감이구나 정도의 어떤 생각들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궁금하면 재무제표를 보는군요. 네. 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회사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간식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그렇죠.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네. 들여다보죠. 네,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물론 계열사가 엄청 많은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회사긴 합니다. 어디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냐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 이제 메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SPC 그룹의 네. 에버랜드군요.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파리바게뜨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주요 계열사로 이제 SPC 삼립이라는 이 중에 유일한 상장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켓몬빵 네.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들 떡을 만들든지 뭐 샌드위치, 샐러드, 기타 뭐 모든 브랜드들을 예. 요 계열사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예. 요거를 이제 파리크라상이 한 40% 정도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 지분으로도 한 30% 들고 있어. 사실상 뭐 여기도 계열사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고 최근에 사건이 일어났던 회사는 SPL이라는 회사고 풀어보면 SPC 로지스틱스인데 네. 물류 회사가 아니라요. 여기는 이제 생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지. 그러니까 반죽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냉동해서 각 이제 파리바게뜨에 뿌려주면 파리바게뜨에서는 그거를 따뜻하게 구워서 내놓는 게 이제 그 파리바게뜨 기본이거든요. 예. 그 생지를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이제 결제 그리고 뭐 어떤 해피포인트 관리 그리고 여기서는 샤니 아시잖아요. 빵 만드는 회사가 예. 있고 여기는 따로 혼자 나와 있습니다. 와. BR 코리아는 어마어마하다. 한 66.67% 정도 돼서 베스킨라빈스랑 던킨도너츠 돼 있고 결국 정리해 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파리바게뜨, 삼립에서는 빵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한 26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빵의 어떤 원재료들이나 기타 관리들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베스킨라빈스랑 던킨도너츠를 만들고 있다. 회 기사님, 그 네. SPC 로지스틱스면 네. 무슨 물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기서?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상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긴 한데 거의 그냥 빵의 원료를 생산한다, 생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빵에 생지가 있어야 그거 구워서 파리바게뜨에 빵 되는 만드는 거니까. 거니까. 네. 같은 회사인데 네. 굳이 저렇게 100% 자회사로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 회사뿐만 아니라 네. 많은 경우에 저렇게 하더군요. 근데 보통 자기가 100% 아닌 회사의 상장 회사에 자회사로 별도 회사를 만들면 이제 그거는 뭐 가끔씩 그렇기도 하고 일감도 몰아주고 하느라고 있는데 저건 위에서부터 다 100%잖아요. 네. 굳이 왜 나눠요? 뭐 어떤 그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집중화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들은 너네는 생산만 잘해. 그리고 우리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생지만 열심히 만들어. 나는 네. 유통을 열심히 할게. 남는 생지는 저 딴 데도 좀 딴 팔아봐. 데도 좀 팔아보고. 뚜레쥬르 같은 데도 팔아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묶여 있으면 뚜레쥬를 팔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의 어떤 이제 기능들을 특화를 해서 너는 생지 만들고 너는 해피포인트 관리하고 너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좀 특화해서 우리 계열사 안에서만 그냥 뭐 거래되는 게 아니라 좀 다각화를 좀 다른 거래처로 해보자 이런 목적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3분의 2 이상을 지배하고 있네요. 특별 결의가 언제든지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거의 희석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희석이 거의 없고 뭐 우리 계열사 내지는 우리 가족들의 지분 합치면 거의 다 100%의 구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외부의 자금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50년, 60년 이상 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천천히 만들어서 요 구조를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거의 안 받고 지금으로 왔다는 뜻이잖아요. 내 힘으로만 왔다. 파리 아까 크라상도 보니까 네. 오너 일가가 100%던데. 네. 빵집에서 시작해서 작은 예. 빵 성미당 빵집 이름이 가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빵집에서 시작해서 파리바게뜨 운영해서 내가 번 돈으로 계속 이렇게 규모를 확장해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라도 했으면 내 할아버지가 네. 좋았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보시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시면
참고로 이 회사는 이 파리크라상과 종속기업이라는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얼추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지분이 다 파리크라상에게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4.7조. 와. 네, 파리크라상의 연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4.7조고요. 예. 근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1.6%예요. 어라? 즉 영업이익이 한 770억입니다. 4조 팔아서 700억 남겨요. 네, 1.6% 남깁니다. 파리바게트가 거의 사실상 완벽한 1위 기업인데. 네. 파리 크라상 밑에 파리 바게트도 있고 말씀하신 생지 파는 회사도 네. 있고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우리가 얼마 벌었나 온 가족 모여봐라고 하면 770억 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이 됩니까? 4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네. 왜 저렇죠? 진짜 얼마 안 남나? 월급은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던데. 월급 많이 안 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이제 빵의 제국인데 이 회사는 네. 제국의 영업이익률이 1.6%야? 그거 700억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파리 바게트의 수익률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벌었어요. 한 1,000억, 1,500억 정도는 벌었는데 예. 옛날보다 좀 떨어졌고요. 그 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파리바게뜨도 지금 매장이 한 3,400개 정도 있는데 옛날에는 좀 1급지, 2급지 위주로 매장이 있다가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뭐 이제 산지에도 들어갈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점점 이제 수익률이 관리 리소스는 매장을 하나 만들 때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수익률은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장으로 많이 확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건 그만큼 빵이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싼 것 같긴 한데 안 싼 것 같은데. 안 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네. 여기 매출 원가율이 물론 지금 계열사 전체긴 한데 매출 원가율이 72%이긴 하거든요. 예. 아. 72%인 거 보면 저거는 재료비죠 사실상. 사실상 뭐 재료랑 공장 가동해서 들어가는 비용 전기료 뭐이 인 정도인데. 건데 어. 근데 이 계열사 전체 4.7조 팔아가지고 매출 원가율 72%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72%. 네, 만 원짜리 원가율이 높다는 거죠. 만 원짜리 빵을 팔면 그러니까 물론 이 빵이란 게 이 회사의 매출액은 우리가 사는 빵의 가격이 매출액이 아니고 예. 가맹점한테 생지를 판 게 매출액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빵의 가격보다는 싸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공급을 들어갔을 거고 아. 그 말은즉슨 마진을 되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고객이 예전보다 빵을 더 많이 안 먹겠죠. 그러니까 예. 그 가격을 올리면 구매력이 떨어질 거고 낮추자니 내가 망할 거고 예. 그 선을 어떻게 그냥 칼같이 지키는 거죠. 요 정도는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요 라인을. 근데 자꾸 이제 원재료 가격은 자꾸 올라오니까 그 갭이 자꾸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 생지를 빵 주인한테 팔면 네. 원재료비만 720원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인건- 파리바게뜨는 그보다 낮긴 한데 계열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인건비 다 제하고. 네. 그래도 좀 이상하네. 이상하게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네. 이유는 뭐냐면요.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4.7조 원 중에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SPC 삼립이라는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요걸 예. 합친 거예요. 3조짜리 SPC 삼립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4.7조가 나왔으니까 네. SPC 삼립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삼립빵 포함이군요. 그렇죠. 삼립빵이 3조 정도의 매출이 여기는 상장사예요. 참고로 3조 벌어서 매출액 영업이익 660억 남기거든요. 거의 뭐 비슷하게 남기는데 보니까 주로 베이커리, 푸드, 유통을 주로 매출액으로 구성을 가지는데 예.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이커리에서밖에 안 나와요. 즉 이 회사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주로 식자재, 유통, 푸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막 한 30여 가지 되는 브랜드들을 운영을 해서 매출액은 이미 뭐 4조, 5조가 될 정도로 커졌는데 예. 생각해 보면 그 브랜드 중에 남는 브랜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박 브랜드가 없다. 파리크라상 내에는. 네. 여기 푸드와 유통은 안에 네. 대박으로 나온 이 영업이익이 이러려면 막 10% 20% 되는 브랜드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저게 파리
SPC 삼립이잖아요. 삼립의 나머지 사업 부문. 그러니까 어떻게 SPC 보면 삼립이 어떤 걸 하죠? 지금?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완성 양산빵들.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어가는 양산빵이 삼립빵. 그게 그 베이커리 크림빵? 부분이고요. 그 포켓몬빵 이번에 그거 아니에요? 고, 예, 포켓몬빵? 그거는 남아요. 예. 그거는 아하. 조금 남아요. 근데 문제는 그 외에 이제 떡 브랜드, 뭐 샌드위치 브랜드, 뭐 샐러드 브랜드, 카페 브랜드가 되게 안 많은데요. 남는다는 거구나. 안 남아요. 아하. 그 중에 대박 브랜드가 없어요. 아. 많이 이용해야 되겠네요. 아니, 네. 난 어디서 잘 안 남는다는 얘기 들으면 네. 아싸 그거 사 먹어야지. 네, 그럼 내가 네. 이익 보는 거잖아요. 네, 그쵸. 어쨌든 남들이 많이 안 이용 안 하니까, 네. 안 남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지를 뭐 어디 뜨레주루에도 주고 여기도 주고 뭐 할 텐데, 네. B2B 거래도 적지 않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가 있는데, 기업 간 거래 자체도 마진폭이 되게 낮다. 즉, 그렇구나. 원재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판매 단가를 그렇게 높게 받기는 좀 어렵다. 야, 안 남는 거 좋습니다. 최근에 쿠팡이 네. 월별 흑자로 돌아섰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 안 사고 컬리에서 삽니다. 좋은 생각. 컬리는 아직 적자라는. 그만큼 내가 이익 본다는 얘기잖아요. 사면. 그렇죠. 예, 언더독을 응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 네, 바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SPC를 뭐 욕하겠다, 뭐 하겠다, 뭐 비판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이 빵이라는 게 생각보다 남기기가 쉽지 않은 제품인 건 맞다. 이 회사가 지금 매장이 3,400개나 되고 네. 양산빵을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 1.6% 나오거든요.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4%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야 4%고 조금 더 안 나가면 1%에서 2% 정도 이제 외줄타기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성장해 온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러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찬찬히 고민해 봤어요. 왜 1%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1%의 영업이익률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건 네. 남들은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 남들은 아. 이렇게 못한다. 내가 이 빵 전체를 지배하는데 1%, 2% 마진율을 남긴다는 말은 나보다 작게 하는 친구들은 절대 나랑 같은 수준의 가격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들어와서 사업해. 네. 어디 되나 봐. 해봐. 나도 내가 지금 3,400개 하는데 지금 1% 남기는데 너네 한번 해봐.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네. 저희는 그래서 경쟁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가 와도 이렇게 못합니다. 네. 아니 그냥 단순 인건비로도 네. 이렇게 받고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우픈데요. 네. 약간 슬프다. 전기를 네. 더 쓰니까 뭐 출연료를 더 많이 줍니까? 절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여기 뭐 일감 몰아주기 하고 계열사 사실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보여준 건데 계열사가 뭐 한 20, 30개 되거든요. 예. 그 안에서 뭐 누구한테 좀 몰아주기 해서 저쪽에는 돈 벌고 파리크라상에는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특수관계자 주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예. 내 회사와 우리 오너 간의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 간의 거래가 있으면 매출을 했든 매입을 했든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 내역을 표시해 주는 주석이 있거든요. 예. 그 내역들을 보면은 되는데 그 내역을 봐봤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모르겠어요. 너무 잘 숨겨서 안 보여줬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그거를 숨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연결 재무제표 안에 다 묶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열회사가 있으면 대부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합친 연결 재무제표 안에는 그냥 다 묻어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몰아주기는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이거 베이커리 비즈니스가 정말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다. 즉 가성비를 이제 맞춰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말씀은 돼요. 네. 그러니까 설령 특별한 회사한테 몰아줬더라도 네. 다 따져봤더니 그래도 한 이익률이 1. 몇 %밖에 안 되더라. 그 정도. 네. 물론 또 다른 친구가 있긴 합니다.
누구요? BR 코리아. 네. 아, BR 코리아는 따로 이렇게 네, 분리돼 있는 거죠? 네, BR 코리아 한번 보실래요? 예. 이제 BR 코리아는 2개 합니다. 던킨 도너츠랑 이제 베스킨라빈스 2개 하는데 여기는 제가 근 10년 동안 재무제표를 보건데 매출이 줄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성장만 합니다. 예. 매우 잘 나가고요. 여기는 영업이익률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뺐네요. 이게 제가 하나 편집을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네. 7,5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집 실수예요. 잠깐만요. 네. BR 코리아는 그 뭐죠? 아이스크림 던킨 네. 앤 도넛하고 네. 베스킨라빈스 네. 이거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0%인데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지배구조 보여줬을 때 보니까 네. 이거는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던데 맞아요. SPC랑 다 상관없이? 맞아요. 맞습니까? 한 맞아요. 67% 정도 지분 66.7 있었는데 3분의 2. 네. 아마도 베스킨라빈스나 던킨 이 브랜드 갖고 있는 미국, 미국 회사가 회사랑 3분의 1 갖고 있겠죠? 네, 합자해서 이제 우리가 3분의 2 갖고 너희들이 3분의 1. 스타벅스 같은 구조였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던킨의 1%, 베스킨라빈스 1.5% 정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로열티를 주고요. 한 60억 정도 됩니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익률이 저렇게 높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장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물 장사. 근데 아이스크림 무리를 얼린 거지 않습니까? 네. 물 장사가 참 많이 남아. 영업이익 매출 원가율 46%지 않습니까? 40년. 아까 우리 파리클라상 70% 나오고 이랬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매출 원가를 낮을 수밖에 없어요. 베스킨라빈스 3,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1,500원이 원가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네요. 네, 네. 생각보다. 근데 그게 있답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재고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빵은 안 안 사- 팔리면 버려야 버려야 되는데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없죠. 유통기한이 없어요. 계속 팔아도 돼. 그냥 쌓아놓고 팔릴 때까지. 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지. 좋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잘 팔리는 것들은 계속 똑같은 놈들이 잘 팔린단 말이죠. 그치. 엄마는 얘기해. 네, 엄마는 왜 저는 민초파긴 한데 민트초코. 네, 민트초코. 계속 똑같은 애는 계속 만드니까 굳이 뭐 이거를 막 이 공장을 막 뒤집어 엎어서 신제품을 막 출시하고 막 뭐 다양하게 뭐 시도를 많이 할 필요 없이 물론 많이 네. 하지만 이거 계속 따박따박 잘 팔리는 거 쭉쭉쭉쭉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매출 원가를 낮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 뭐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1% 2% 주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 저게 그 직영점이 아니라 네. 프랜차이즈면 네,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한테 납품하는 가격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아이스크림통. 네, 거기 예를 들면, 벌크로 얼마씩 팔겠죠. 예를 들면 그 10만 원을 납품하면 원재료비가 5만 원이다. 그렇죠. 아, 그분은 이렇게 퍼가지고 한 50만 원 받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로 받는지는 모르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는 것보다 원가는 진짜 낮은 거지. 그러네, 깜빡했네. 네. 많이 원재료비면 그냥 네. 사 먹는 게 낫겠는데 싶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이 예. BR 코리아보다는 한 2배 높았어요. 근데 오. 이제는 역전이 돼서 이제 약간 이제 빵이 이제 원재료 올라가고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이쪽이 이제 내려가는 압력이 세졌고 근데 BR 코리아는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괜찮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덕트가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덕트다 보니까 원재료비가 상승을 잘 안 하는 모양이네요. 원재료비 상승해도 그걸 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BR 코리아는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뭐 왜요? 물론 파리바게뜨도 거의 독점이긴 한데 예. 베스킨라빈스 말고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가본 적이 있으세요? 하겐다즈, 하겐다즈가 나뚜르. 네, 편의점에 있긴 있죠. 편의점에는 있긴 있어. 있는데 편의점에 있는데 문제는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랑 전문점? 나뚜르 제가 좀 아는데 네. 비싸요. 베스킨라빈스보다 비싸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요. 근데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만족감 비슷하고 접근성 자체가 그 옛날에는 하겐다즈도 매장이 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철수했거든요. 왜냐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은 물론 하겐다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긴 한데 맛은 뭐 어쨌든 뭐 비스무리하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인데 이쪽이 좀 더 다양하고 익숙하고 근데 가격은 좀 더 싸고 막 해피포인트 막 뭐 적립도 해주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밀려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올랐어? 그럼 뭐 가격 없지 뭐.
이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비싸기는 비싸죠. 하겐다즈. 이 아까 전에 파리바게트가 4% 영업이익률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언제예요? 그게 지금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원재료는 아니에요. 원재료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매출 원가 말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 말인즉슨 옛날보다 조금 효율이 광고도 그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매장이 예. 좀 늘리다 보니까 각 매장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도 좀 이제 많이 늘어야 들어가게 되고.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저시급도 올라가면서 뭐 이래저래 좀 공장 관련 비용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압력은 있는데 그 비용의 압력을 상쇄할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럼 파리바게뜨 정도면 거의 독점인데 가격 올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예.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 중에는 거의 독점에 가깝긴 한데 예. 파리바게뜨요? 네. 안 돼. 뚜레쥬르 때문에 안 돼. 뚜레쥬르가 매장이 1,400개고요. 네. 예. 1,300개인가 1,400개가 그렇고요. 예. 파리바게뜨가 3,400개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싸움이 잘 안 돼요. 네,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주요 요주엔 뚜레쥬르도 한 1,300개 있으니까 예. 거기도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좀만 올리면 또 이제 개인 빵집들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랑 또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가격의 어떤 잘 팔리면서도 고객이 뭐 이렇게 좀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이 좀 괜찮으면서도 네. 그 수준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군요.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파리크라상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70억인데요. 당기순이익이 한 496억이란 말이죠. 예. 496억. 이래저래 법인세 한 300억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496억인데 따지고 보면 파리크라상이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은 한 246억 정도예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249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파리크라상 전체 계열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거 21년에 최종적으로 남은 건 한 5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절반은 파리크라상 거, 그 중에 절반은 비지배 지분 즉 외부 주주 거란 뜻이에요. 외부 주주라고 함은 SPC 삼립의 나머지 주주 60% 주주. SPC 삼립은 우리 파리크라상이 40% 들고 있거든요. SPC 삼립이 400억 벌었어요 1년에. 예. 그러면은 그 40%는 파리크라상 거니까 446 해서 고개 위에 이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 160억으로 들어가고 예. 나머지 60%인 240억이 비지배 지분 회사 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결국 파리크라상 열심히 장사해서 남은 돈 240억. 파리크라상 밑에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도 있습니까? 법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파리크라상 주식회사 안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브랜드입니다. 파리크라상 입장에서는 삼립 SPC 삼립 네. 상장되어 있는 네. 편의점에 빵 납품하는 네, 그 사업도 있고 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도 있는 건데 네. 둘 중에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별로 안 남아요? 거의 한 반반 정도예요. 반반 정도? 네, 대충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열사 전체에서 나오는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한 100억은 파리바게뜨, 한 뭐 100몇억은 한 삼립 완성빵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익률은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가 조금 높겠군요. 그렇죠. 아까 3조 원이 SPC 삼립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포켓몬빵 그거 잘 팔린 거는 네. 막 줄 서고 그랬는데 그거는 네. 삼립에 별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저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영향 당연히 있죠.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뭐 줄 서는데 그거 진짜 왜? 난리였어요. 네. 이거 고객이 이거 할 정도가 어마어마해요. 아니야. 네. 그게 그 하나가 몇십만 원에 팔리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시브실? 네. 그러니까 그 몇십만 원을 네. 삼립이 벌었어야 대박이지. 줄 쓴 사람이 벌어가는 게 그게 무슨 장사입니까? 줄 100명 서서 10개 팔면 내가 이게 장사예요? 그렇지. 아 그러네. 네. 예, 한번 보시죠. 한번 지금 보시죠. 네, 보시죠. 예. 지금 보면 제가 아직 3분기 재무제표 안 나와서 2분기 가져왔는데 2월에 출시했거든요. 포켓몬빵이. 네. 2월에 출시해가지고 6월 말까지 재무제표 나오는데 매출액은 한 13%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한 1.8%에서 2.4%로 늘었습니다. 늘긴 예. 늘었는데 예.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한가? 혹시 다른 요소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이 빵을 이제 히트를 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돈을 누가 벌 거냐? 아마 일본의 포켓몬 컴퍼니가 일단 기본적으로 벌 거고요. 왜냐면 줘야 되는 게 띠부띠부실 로열티 줘야 될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줄서게 만들었냐? 사람들 2배, 3배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생산 공정이라는 게 갑자기 2배, 3배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빵을. 네. 빵을. 왜냐면 그러려면은 기계를 사와가지고 그렇지. 뭐 라인을 계속 깔아야 되는데, 그럼 라인을 그러면 깔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깔 수는 있죠. 근데 깔면은 한 꽤 걸릴 거란 말이죠. 몇 개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네. 라인을 깔면은. 근데 문제는 라인을 깔았는데 유행이 끝났어. 지금 이 포켓몬의 유행이 빵의 맛이 때문이 아니라 포켓몬 때문에 발생한 유행이란 말이죠. 그럼 생산 라인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좀 나옵니까? 즉 이 채팅창에서는 어떤 네. 분이 근거는 없으나 네. 보통은 이제 회장님이 월급은 나 별로 안 받아가고 배당도 별로 안 받아가고 우리 회사 별로 안 남아 네. 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 네. 그 회사가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고 월세를 회장님이 받아가는 그쵸. 꽤 짭짤하게. 네, 그쵸. 그러니 돈 네. 벌어서 월세 내고 회사는 빈털털이 회장님은 흐뭇한. 네. 저도 뭐 회계 네.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건물 내지는 뭐 어떤 인테리어, 네. 뭐 이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사업자 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래놓고 나갈 때쯤 되면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건물 싹 해가지고 한 네. 1년 있다가 나가고 네. 인테리어 한 건 회장님이 이제 또 가져가시는 네. 그런 거 이제 없습니까? 그런 거 하기에는 이 계열사가 상당히 크고요. 이게 이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 주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회장님 소유의 어떤 주식회사에 거래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그게 주석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한 100억, 200억, 뭐 1000억 할 정도의 사이즈의 오너 일가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는 1000억, 2000억 벌었기 때문에 그걸 따박따박 배당으로 받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배당 받아가신 게 조 단위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가족 내에서.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시. 그게 막 100억, 200억에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리스크 걸만한 이제 집안이 아니에요. 700억 남으면 한 700억 다시 또 배당 받아가고. 네, 네,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럼 한 300억이 세금인데. 네, 굳이 뭐 내시는 거죠. 세금 내시는 거고. 굳이 뭐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그룹 안에서 돈 벌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 구조도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파리크라상 연결에 대한 비용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한 4.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원이익을 찾아다녀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여력, 체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원이익을 찾아다니는데 지금 봤더니 지금 이 회사의 매출원가 3.4조 원이고 대충 비용 변동비스러운 친구들 찾아봤더니 한 운반비나 지급수수료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급수수료가 보통 이제 외주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갔을 텐데 따지고 보면 변동비가 한 3.7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매출액 4.8조 원 대비 공원이익률이 이제 22% 된다. 즉 변동비가 78%니까 네. 공원이익률이 22% 된다라는 일단 상황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슬슬 이제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숨만 쉬면은 1조 원을 써야 될 정도로 그룹의 규모가 커졌어요. 즉 고정비. 그러니까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숨만 쉬어도 비용이 나가야 되는 규모가 이미 한 1조 원 가까이 됐어요. 예. 근데 1조 원 가까이 됐는데 공헌이익률은 22%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한 적 있죠. 공헌이익이랑 고정비랑 싸워서 공헌이익이 이겨야 이제 이익이 나죠. 이기는데 예. 그렇게 치면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액이 4.4조 원 정도면 네. 만약에 지금 4.8조 원인데 4.4조 원을 찍으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0%가 될 겁니다. 네. 즉 그렇겠죠. 4.4조 원에다가 공헌이익률 22% 곱하면 1조 정도 나오거든요. 제 여기서 무슨만 쉬면 써야 되는 비용은 일단 직원 월급. 그렇죠. 그리고 뭐 마케팅비 이거는 뭐 그냥 운영해왔던 뭐, 것들이니까 예. 뭐 임차료, 네. 뭐 판촉비, 뭐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4.8조 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어떤 유지비가 저는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이제 쓰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오려면 매출액이 최소한 4.4조 원, 4조 4천억 원 정도는 나와줘야 네. 거기에다 공원이익률 22% 곱해서 네. 그래서 1조 원이 나온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는 만약에 매출액이 현재보다 8%포인트 정도 깎이면 그러면 바로 적자다? 적자로 내려갈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여유가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안한 사업을 할까요? 아 불안한 불안하지 않아요? 네. 근데 빵 매출이라는 건 네. 물론 뭐 생필품이기는 하지만 음. 고객의 입맛이라는 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네.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 정도만 줄면 음. 문제 생긴다는 건데 네. 안 불안해요? 괜찮아요? 뭐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1조 원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비용들을 트래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매출이 뭐 줄면 매출이 줄면은 고정비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하긴 할 텐데 광고도 네. 줄이고 이 회사는 지금 그 관리 능력이 탁월한 거죠. 50년 된 회사니까 예. 그 라인, 그 영업이익을 맞추는 그 구성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4년 동안 매출액 꾸준히 늘면서 영업이 2.3, 1.6, 0.5, 1.6. 야. 요 라인을 기똥차게 맞춥니다. 제대로 높았던 적은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많이. 뭐 이렇게 대박 났던 적은 없어요. 야. 대박 났던 적은 없고 뭐 그냥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십 년 지금 뭐 파리크라상만 보면 36년 됐고 다른 샨이나 이런 데들은 50년 됐거든요. 예.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쌓여 있는 회사 유보금이 네, 그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자금 상황 보면은 잠깐 부럽겠네요, 이제. 잠시 후에. 사실 반전인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네, 자금이 지금 2,000억도 없네? 2,60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 달 매출액이 4천억이에요, 이 계열사가. 예. 근데 한 달 매출액보다 부족한 현금 들고 있거든요. 어? 왜 그러지? 그리고 차입금이 한 9,200억 정도 돼요. 네. 부채 비율 205%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예. 차입금 규모는 이자 비용 128억 내 가면서까지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저거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이익 왜 나는 회사가 그럴까요? 왜 부채가 자꾸 늘죠? 아, 이익 나는 회사가 부채가 느는 이유는 네. 뭐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박한데 설비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단기 순이익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벌어가잖아요. 배당해야 되거든요. 배당. 예. 대주주한테? 이거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이에요. 나 이자 내도 돼. 그 대신 나 배당 줘. 그러니까 아니, 배당은 남는 돈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배당은 단기 순이익에서 해주는 거. 예. 예. 근데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면 차입금이랑 관련 없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그렇지. 비용 뺀 거에서 그렇지, 세금 그렇지. 낸 거면 단기 순이익이니까 야 단기 순이익 500억 났어? 그럼 나 300억은 줘야지. 어. 1,000억짜리 설비를 사왔어도 네. 올해는 그거에 감가상각비인 200억만 쓴 걸로 치니까 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차입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9천억 정도의 이제 차입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차입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거의 한 2%예요. 그 싸네. 말인즉슨 신용이 좋다. 이게 담보도 안 걸려 있어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한 2%지. 기준금리의 돈을 빌려오나 보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한번 리뉴얼하면은 금리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거의 2%대로 9천억을 깔아놨거든요. 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뭐 100억 싸봐야 어떻게 보면 그 이자 100억 낸 거는 절세다. 우리 법인세 25% 내야 되는데 예, 야 그렇지. 차라리 이자 쓰자. 이자 쓰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 그냥 배당 줘. 약간 적절하게 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유형자산 한 2조 원어치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 기계가 한 2조 원 정도 토지 네. 건물 부동산 예. 2조 원 정도 있는데 예. 담보가 안 걸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맘먹고 나 한번 좀 땡겨볼까 하면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외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예. 여력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대기업들처럼 막
뭐 50조, 100조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장사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인다. 좀 이상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저렇게 큰데도 늘 이익률이 많지 않고 간당간당한 상황을 예를 들면 지금 불매운동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8%만 매출이 빠지면 바로 적자가 되는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 전반적으로 왜 이 회사 그렇게 되게 막 서민적이고 험불하고 불쌍한 보통 여기서는 막 나쁜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네. 또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협찬도 좀 들어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아, 그래서 대주주가 많이 가져와서 이런 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대주주가 많이 가져와서 그렇다. 좀 의심 나는데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마 그런 거 없겠어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교하려고 가져온 게 예.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남양유업. 네, 아, 남양유업이라는 대주주 회사. 때문에 난리 난. 네, 예. 거기가 이제 뭐 불매운동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되게 많고 불매운동을 고객들이 되게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네. 한 2014년쯤부터 그냥 뭐 사람들이 막 하고 뭐 이래저래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적자가 많이 안 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독점은 아니지만 과점이었어요. 3대 우유 업체 정도로 그냥 시장을 좀 나눠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음. 왜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시죠. 네. 남양유업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선이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고요. 이 막대기가 매출액 규모예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조금씩 항상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계속 적자가 줄어드네. 나기 시작한 게 이게 항상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0이니까 요 윗단에는 항상 영업이익이다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 정도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생각을 해봤더니 봤죠.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지금 연간 고정비가 원래 5천억 정도 쓰는 회사였고 공원이익률이 50% 정도 나오는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무조건 매출액 1조 원을 사수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사수했어야 되는 기업인데 네. 지금 수년간 가랑비가 옷 젖듯이 살금살금 매출액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1조 원이 빠지는 순간 1조 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한 액션이 뭐였냐면 판관비를 줄였어요. 야, 그렇겠죠. 우리 숨 쉬듯이 나가는 비용 줄이자. 고정비가 우리 한 5천억 정도 쓰는데 네. 한 1천억 정도 줄이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고정비 줄였으니까 영업이익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똑같이 적자가 700억이 또 똑같이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공원이익률이 40%로 줄어요. 공원이익률이 40%로 줄었다는 말은 네. 매출 원가가 좀 올랐거나 예. 판매 단가가 낮아졌거나 낮아졌거나. 일 텐데 그렇지. 그럼 야 원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너네 원유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서 공원이익률 낮아진 거 아니야? 보통 기업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장표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사실은 예.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거든요. 56기, 57기, 58기에 가격이 더 싸졌네. 계속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표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네. 안 팔리니까 어. 안 팔리니까 떨이한 거예요. 아니 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네. 제가 이마트 PB 우유를 사 먹거든요. 네, 네. 근데 이마트 PB 우유가 예전에는 남양유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조사 남양유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산 우유 이런 데가 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남양 그걸 보고 진짜 안 팔리는구나. 그냥 PB로 들어갔다는 건 진짜 바닥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놀리는 순간 사업은 끝이에요. 예. 공장이 이 가동률을 낮추는 순간 그 개당 원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공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브랜드는 안 팔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이제 브랜드로라도 이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마다 매출 단가가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나 다이어트 할래. 나 인건비 줄이고 뭐 줄이고 우리 임차료 줄이고 다이어트 할래. 근데 예. 문제는 판매가가 떨어지니까 공원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조 원 밑으로 내려가면 적자라고 해서 줄였더니 그래도 또 적자네. 그거는 완전히 축소지향적 계속 이제 축소지향적인 회사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SPC를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는 좀
그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지금 우리 회장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뭐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닌데 이제 회사만 생각해 보면 예. 파리크라상만 생각해 보면 이 매출액은 크긴 한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 회사 전체만 보면 예. 그리고 자금도 뭐 그렇게 막 뭐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지금 매출액 한 8%만 까이면 적자일 정도로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분리 운동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그냥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막 이제 그 사람 뇌리에 가기엔 쌓이면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예. 내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딱 몇몇 사람들한테 너 혹시 남영유업 지금 왜 불매한 운동하는지 알아? 물어봤더니 몰라요.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그냥 나쁜 회사 아니야? 왜 남영유업 그냥 나쁜 회사 아니야? 그냥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각인이 되면은 예. 이게 이유는 자세하게 몰라요. 뭐 주변에도 물어봤거든요. 예. 또 SPC가 요즘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 몰라요. 근데 먹어? 안 먹는데요. 왜? 그게 나쁜 회사니까? 뭐 나쁜 회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내리에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스며들어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선택할 때 요 A와 B를 선택할 때 괜히 옆에 뚜레쥬로 있으면 뚜레쥬로 가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며들듯이 인식이 바뀌는 게 B2C 기업을 하는 회사한테는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와. 그래서 네. 혹시 불매 운동 시작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위험하다. 그럼요. 네, 스며들듯이 우리 고객의 인식이 바뀌면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매출 이제 아까 남양유업에서 보는 것처럼 막 빠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독점 기업이거든요. 네. 대안이 없어요. 빵 뭐 왜냐하면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빵이 우리나라에 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처에 있는 접근성도 거기밖에 없어요. 예. 접근성은 네. 좋아. 끝내주지. 네. 빵의 퀄리티야 뭐. 네, 모르겠습니다. 퀄리티야 뭐 그냥 왜냐면 기대치가 높지 않으니까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퀄리티 그리고 가까운 위치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뭐 파리바게뜨나 뭐 던킨이나 베스킨라빈스의 매출액이 앞으로 빠질 거냐 잘 안 빠질 겁니다.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 될 거냐 그거는 그 회사가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크게 달랄 거다. 왜냐하면 남양유업도 5년, 6년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쌓인 누적된 이제 퇴적된 이미지가 쌓여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손익분기점이 임계치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회사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고로 그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빵 만들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을 보냈냐? 근데 회사의 설명이 우리 회사 매뉴얼은 누가 상이 있으면 빵을 보내는 게 매뉴얼이다. 매뉴얼대로 했겠지 그거. 물론 매뉴얼대로 했겠죠. 매뉴얼대로 했는데 네. 너무 공감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담당하는 직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기업의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직원들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예. 그렇게 넓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기사 막 나왔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삼립으로 네. 계열사들의 뭔가 이익을 몰아줬다, 몰아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압수수색했다. 네. 이거던데. SPC 삼립으로 예. 상장회사에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개인 회사의 이익을 상장회사로 몰아준다고요? 모르겠어요. 굳이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게 여러 뭐 어떻게 된 일일까? 네, 그거는 뭐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대부분의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다 열어봤는데 네. 그렇게 막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1%, 2% 대부분 다 그래요. 영업이익률이 뭐 1%, 2%다 그러고 아마 찾아도 뭐 대단히 뭐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굳이 뭐 이게 이 회사가 뭐 그걸 찾아가지고 부당이익을 편취했네 뭐 이런 사례는 크게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속초에 만석닭강정이라고 아십니까? 압니다. 유명하죠. 맛있죠. 네, 거기가 거의 뭐 재벌급 몇백억의 네. 매출액을 네. 얻는 이제 닭강정이었는데 네. 거기가 과거에 한번 이제 더러움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기름때가 막 쌓이고 막 먼지가 날아다녀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바짝 엎드린 다음에 공장을 싹 바꿔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석 반도체라고 부르거든요. 클린룸. 네, 이 반도체 공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얗게 막 옷 입고 안에 공정이 투명한 유리로 해가 사람들이 고객들이 다 보게 하고 먼지 한 톨 안 들어가게 이제 공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 이슈가 됐을 때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로 줄었다가 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특히 이런 B2C 기업, 특히 고객의 마음이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예. 고객의 마음을 만지는 B2C 기업은 결국은 그런 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인데 왜 그렇게 빵을 보내고 이 장례식장에 팥빵을 보내고 뭐 네. 이런저런 이슈들을 일으키는 걸까? 그런 것들이 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여유 있는 회사가 아닌데 물론 지금 독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신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고객의 마음에 스며 들어가면은 이게 머지않아 이 적자로 돌아갈 수 있는 약간 이게 편안한 구조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SPC. 네. 오늘의 결론은 네. SPC는 별로 안 남는다. 생각보다 싸다. 네. 경쟁은 안 붙을 거다. 그 대신 네.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이제 빵이 이제 파리바게뜨가 처음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빵을 만들다가 그 만들어서 예를 뭐 뉴욕제가 뭐 어떤 무슨 신라명 이런 데들은 예전에는 빵을 이제 본사에서 만들어서 뿌려줬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지라는 걸 만들어 반죽을 해서 얼린 다음에 각 이제 매장에서 구워서 바로 구워서? 하는 거를 거의 파리바게뜨에서 거의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회사는 지금 기술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신기술을 업어서 성장한 회사예요. 혁신이지. 네, 혁신이죠. 그 당시 1980년대에는 엄청난 그럼.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그 혁신이 지금 2020년까지 새로운 기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지가 네.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뭐 베이커리를 만든다고 하면 아마 파리바게뜨를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절대 없을 거고요. 절대 없을 거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네.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네. 예를 들면 이익률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왜 그렇잖아요. 치킨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치킨도 팔지만 냅킨도 팔고 냅킨이 비싸. 네. 뭐 이쑤시개 꼭 우리 거 써야 돼. 뭐 그쵸. 그런 거. 조만간에 그런 어. 프랜차이즈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왜 네 냅킨만 써야 되냐? 우리 이마트에서 싼 걸로 사고 싶다.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냅킨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싸운다던데. 제 생각에는 빵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원가와 그 판매가 치킨 예. 한 마리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2만 원 예. 넘는데 닭 한 마리에 뭐 만 얼마밖에 안 하니 1,000얼마, 2,000얼마밖에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밀가루와 빵 사이의 그 갭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떻게 톱니바퀴 굴러가서 착착착착 운영해야 겨우 1% 2% 남기고 고객 진입 장벽이 돼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사업이 돼버렸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데 SPC는 돈 잘 버는 회사는 아니다. 생각보다 잘 보진 않네요, 진짜. 네. 그거 되게 의외네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메가커피 얘기했는데 메가커피가 단기 순이익이 더 클걸요. 물장사. 네. 거기는 프랜차이즈로서 이제 했던 거고 매출액은 한 40-50배 정도 차이 나는데 단기 순이익 이익은 거기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많이 안 남는 장사는 그 자체가 많이 안 남는 거가 바로 진입 장벽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꽤 매력적이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꽤 왜냐면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을 사업한 거예요. 50년, 30년, 50년 사업하면서 파리바게트가 커피를 열심히 파는데 커피가 이익률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그럴 당연하죠. 네, 공장을 안 돌리려고. 공장 안 돌려도 매출이 항상 나오니까. 고민을 할 거야. 아, 우리 언제까지 이거 100원, 200원 남겨서 사업할까? 어. 우리도 좀 저기처럼 막 2,000원, 3,000원 남기면서 사업 한번 해보자. 고민을 항상 해요. 커피 한 잔 팔면 이 빵을 얼마나 남는 돈이야? 이런 얼마나 많이 지금 고민하겠어요. 이 스튜디오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 생방송 끝나고 나면 한 아침 9시 10시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클로징 벨 울리기 전까지 한 5시간 정도 좀 비거든요. 네. 고민입니다. 5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떡볶이 팔아야 되나 여기서. 네. 딱 점심시간이 끼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만석 닭강정을 뛰어다가서 팔까? 유동인구는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 거고, 근데 수많은 네. 브랜드들이 그렇게 남지는 않는 이유는 이 회사는 빵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빵만큼의 경쟁력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해야 잘하지 새로운 걸 하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의 회장님이 둘째 아들인 창업자의 둘째 아들인데 네. 첫째 아들이 삼립을 물려받았고 둘째 아들이 샤니를 물려받았거든요. 예? 첫째 아들은 뭐 리조트랑 막 큰 사업을 했어요. 야, 도대체 내 빵으로 이렇게 남겨놓기가 쉽지 않다. 아, 삼립은 그러다가 막 이렇게 됐고 여기 샤니는 야 나는 빵 잘할 건데 미국 가서 빵 배워가지고 빵의 스페셜리티를 강화해서 지금의 파리바게뜨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 훨씬 큰 삼립을 물려받았지만 여긴 파산했고 둘째 예. 아들이 작은 샤니를 물려받았지만 이걸 키워가지고 삼립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잘하는 걸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 길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1% 2%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하는 걸 꾸준히 오래 하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다라는 뭐 다만 교훈도 최소한 얻을 수 있죠. 남기는 남아야지. 네. 언더스탠딩처럼 이렇게 안 남는 걸 잘하는 건 의미는 없다. 남으실 거잖아요 또. 네. 저기 제디님, 제시디님, 우리도 커피 장사를 하라고. 저희 커피 뭐 장사 안 사줄 뭐,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네, 이런 커피는 운조 커피. 커피는 아직은 운조 커피. 예. 운조 커피. 좋습니다. 커피는 운조 커피. 운조 커피가 그 매출에 비해서 설비가 네.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매출이 예를 들면 2배가 늘잖아요. 예. 못 돼요. 설비가 제한돼 있어서. 그게 뭔지 알아요? 어. 급해요. 그래서 어제 나 갖고 온 원두를 오늘 볶아서 오늘 팔 수밖에 없어요. 아, 설비가 아직 충분치 않구나. 재고가 없어. 그 설비 좀 늘리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신선한 커피를 우리가 먹죠. 그럼 매출이 안 늘잖아. 그럼 그쪽 사정이지. 우리는 신선한 거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런 사정이 네,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팔아주시면 또 설비 투자 많이 해서 좀 오래된 거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구나. 딱 지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매일 땀 흘리고 다니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남 이재용 얘기할 때 회계사님. 아닌데 예. 이재용 회계사님 점점 더 중견 기업으로 칼끝을 겨누고 가십니다. 네. 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대기업 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올라가 보죠. 대기업 쪽으로. 이재용 아, 회계사의 여기 대기업 좀 무서워요. 아,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좋습니다. 우리는 뭐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